심층 기사를 잘 내는 미국의 웹 매거진 오지에서 한국의 성공에 대한 조금은 색다른 기사를 내놨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포니에 대한 것. 오지는 처음 등장했을 때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로 큰 성공을 거두며 이슈가 되기도 한 매체인데요. 미국 웹 매거진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로 월 5천만 명이 이용하며 전 세계의 직원과 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사는 포니를 세계로 부상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의 상징적 자동차로 꼽습니다. 비록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서구권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던 우리의 포니. 기사는 이 작은 씨앗이 만들어낸 성취에 대해 조명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세계 5위의 회사입니다. 반도체, 조선 등의 분야에 조금 가려지는 측면이 있지만 현대가 이루어낸 성과 역시 기적적 수준. 게다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이 매우 광범위해서 제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1980년대 초반 토론토, 카이로, 서울을 돌아다닐 때 당신은 아마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1.2리터의 작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소형차. K-팝, 핸드폰, 평면 TV 전 한국에는 포니가 있었다. 포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 무대 부상을 예고한 것이다.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포니는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자동차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자동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자동차.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었다.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또는 실종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굶주린 인구와 희미한 경제로 인해 한국의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대는 정주영 회장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힘든 회사일 겁니다. 물론 많은 과오도 있었지만 그가 한국 경제에서 상징하는 위상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기사도 정주영 회장을 조명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주영 일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대의 무용담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던 현대의 창업자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가출했다. 정 씨는 건설 노동자로 서울에서 일하다 한국전쟁 기간에 국제건설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다. 이후 미국 육군과 유엔에 대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대건설을 창업. 1960년대 초반 국가주도 성장 정책은 한국에는 전환점이었다. 현대, LG,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 현대는 1960년까지 한국 최대의 건설회사였으며 이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 회장의 다음 목표는 자동차 산업이었고 1967년에 현대자동차는 그의 형제인 정세영에 의해 태어났다. 1970년대 초 현대차는 포드, 미쓰비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유럽의 수석 엔지니어 그룹을 고용했다. 그들은 시민의 자동차라는 정부가 주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현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선한 훈련 방식과 대담한 리더십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리처드 스티어스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차를 간단히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탈리아 회사에 의해 설계되고 미쓰비시의 엔진과 4단 변속기가 장착된 포니는 국내 기술자에 의해 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1975년 후반에 처음 선을 보였으며 중남미, 중동, 일부 유럽, 캐나다 등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포니는 수출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포니는 엄밀히 말하면 스킨체인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출 지역에서도 싼 가격으로 어필한 것이지 품질로 어필한 차량은 아닙니다. 포니에 대한 비웃음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 것. 하지만 기사는 포니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지금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비웃는 게 어리석다 말합니다. 햄멜트 교수는 이는 그들에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며 환호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89년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 포니가 5대 중 3대를 차지했다. 현대 자동차의 성취는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근본적 부분이었다. 이는 이후 한강의 기적의 일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포니의 사례에서 틀림없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새롭게 떠오른 국가에게 준 심리적 자신감의 향상일 것이다. 현대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의 잇따른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확신을 주었다. 과거 포니를 비웃던 사람들,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별것 아닌 싸구려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니를 만들어냈던 도전정신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만 보면 안 되는 산업입니다. 수많은 전후방 산업과 함께 가는 게 자동차 산업. 아무쪼록 이 중요한 산업이 잘 지켜져 나가길 바라봅니다.